여러분들 스포츠 게임 좋아하시나요? 옛날에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던 이 스포츠 장르,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나마 스포츠라는 장르를 가지고 나오는 프랜차이즈는 현재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EA의 피파, 이번 시리즈부터 FC로 이름이 바뀌었죠. 코나미의 e풋볼, 농구는 NBA, 야구는 더 쇼나 실황 같은 소수의 시리즈만 남아있을 뿐이죠. 옛날엔 이 회사 저 회사 할 것 없이 스포츠 게임도 만들어냈으나 이제는 제작비 문제, 수익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만드는 곳만 만드는 그런 장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스포츠 게임은 오히려 예전에 훨씬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조작에 쉽게 승패 혹은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리는 게임이 많다 보니 친구들이 오면 같이 놀기 딱 좋은 장르이기도 했죠. 이번 영상에선 MSX로 나왔던 대표적인 스포츠 게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임은 MSX의 하이퍼스포츠와 올림픽입니다. 한때 오락실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갖가지 묘수들이 넘쳐났던 이 게임을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 하이퍼스포츠와 올림픽은 보통 누가 연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명암이 갈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혹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대곤 했는데, 그 대가로 가지고 있던 패드들이 쉽게 망가지곤 했죠.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서는 올림픽 게임 금지라는 조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패드가 하도 죽어나가니까. 이건 그 당시 패드들의 내구성 문제가 아니라 정말 터프하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게임들의 탓도 꽤나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가장 먼저 하이퍼스포츠 1, 2, 3부터 알아봅시다. 하이퍼스포츠 1에서는 다이빙, 뜀틀, 트램폴린, 철봉 이렇게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주로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수록되어 있죠. 다이빙은 최대한 많은 회전을 한 후 마지막에 피니쉬를 잘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피니쉬가 점수 획득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느끼지 못해서 불쌍한 패드만 신나게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걸 보고 아직 나의 피지컬이 부족하구나 하고 질책하기도 했었죠. 다이빙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팁 중에 하나, 점프대에서의 점프가 있는데 두 번째 점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높이 뛰면 회전 연기를 할 때 시간이 아주 약간 늘어나서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나의 손은 기계적으로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도마, 이른바 뜀틀로 불렸던 스테이지로 가면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집니다. 물론 공중 회전도 많이 하긴 해야 하지만 착지만 잘해도 그럭저럭 클리어할 수 있는 점수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여나 착지를 잘못하면 귀여운 몸개그도 볼 수 있었죠. 클리어 방법은 일단 도움닫기를 시작하면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점프대에서 한번 점프, 그리고 도마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점프, 그리고 가능한 한 열심히 회전 후 바르게 착지하면 됩니다. 트램펄린, 높이 점프하여 공중 회전 연기를 보여주는 게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모두 3번의 기회를 주지만 이 트램펄린은 시작하는 순간 30초의 짧은 시간, 이 한 번의 시도만으로 심사가 끝나기 때문이죠. 일단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점프를 높이 뛰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회전 동작을 연기해야 하고, 그게 매끄럽게 이어져서 공중 5, 6회전 정도까지 가져야 합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머리로 착지하거나 등으로 착지하면 채점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텐데, 이 한 번의 시도에서 눈에 띄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와중에 타이밍 맞춰서 더욱 높이 점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아마도 하이퍼스포츠 1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닐까 하네요. 철봉을 타고 돌다가 적당한 시점에 점프해서 공중 연기를 하는 종목이죠. 저는 대충 7바퀴 반 정도 돌고 했는데 그 이전에 뛰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적당한 비거리와 많은 공중 회전이니까요. 차라리 여기는 점프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트램펄린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개의 종목으로 무한 루프하는 게임이 하이퍼스포츠 1이었는데 2, 3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하이퍼스포츠 2는 3개의 종목, 클레이 사격, 양궁, 역도입니다. 클레이 사격은 좌우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타이밍 맞게 맞추는 게임이며 연타력은 중요하지 않고 정확성이 중요하죠. 다행히도 이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해서 패드에 무리가 갈 것 같진 않죠? 그나마 집에서도 플레이가 허용되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 게임들과 비교해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상황에서 만발은 기본으로 맞추고 갑니다.
저기 레일 같은 곳에 흐르듯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때문에 어릴 때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저렇게 배 같은 곳에 관역을 두고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양궁이란 종목이 일정한 호흡도 가다듬고 쏴야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요소를 저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혹시 진짜 저렇게 활 쏘는 종목은 없겠죠? 아무튼 움직이는 관역도 잘 맞춰야 하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앵글이라는 것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걸 정확히 5.00에 맞춰야 흔히 말하는 10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건 아마도 0점에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넣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이 게임도 패드의 컨디션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임이었죠. 자, 하이퍼스포츠 2의 마지막 종목 역도. 이 역도에서는 갑자기 패드가 엄청나게 혹사를 당하는데 가장 가벼운 150kg도 패드로 하려면 꽤나 힘이 듭니다. 사실 MSX가 컴퓨터이다 보니 이걸 키보드로 플레이하면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이 역기 한번 들어보겠다고 패드를 긁어대거나 무리하게 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어렵게 깨고 나면 이 화면 하나가 나오고 다시 클레이 사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는 월드 레코드가 나오면서 아직도 너희가 도전할 목표는 많이 남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하이퍼스포츠의 마지막 시리즈 3. 3는 사이클, 3단 뛰기, 컬링, 장대 높이 뛰기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체력이 필요한 건 사이클. 달리는 거리도 멀지만 필요 이상으로 빠른 연타를 필요로 하는 1스테이지부터 크나큰 시련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3단 뛰기는 이것도 빨리 뛰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세 번째 종목 컬링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 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컬링에 대한 관심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거의 불모지 같은 곳이기도 했잖아요. 플레이법만 숙지한다면 이 종목이 하이퍼스포츠 3에서 가장 수월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컬링처럼 경쟁자와 싸울 일도 없고 그저 스톤을 저 빨간 곳에 가까이만 가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스톤을 타이밍에 맞춰서 잘 투구하고 스톤이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스위핑을 열심히 하면 되고 힘이 좀 남는다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어느 정도 게임에 눈썰미만 있으면 몸이 그닥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게임이었죠. 확실히 이 게임이 나온 후 많은 시간이 흐른 건지 컬링 코트의 모습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네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이퍼스포츠 3의 마지막 종목 장대 높이 뛰기입니다. 빠르게 도움 닫기 후에 장대를 정해진 스팟에 놓고 점프하는 종목이죠. 그러나 이 게임은 장대를 놓는 타이밍 그리고 올라간 장대에서 몸을 던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해야만 클리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네 번째 스테이지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컬링을 어떻게 클리어해야 되는지 몰라서 거의 데모로만 구경했던 스테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컬링 스테이지를 깼을 땐 여기선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한 번도 성공 못 시키는 엔딩으로 끝나곤 했죠. 그리고 여전히 이 타이밍 맞추는 건 어렵네요. 하이퍼스포츠 1, 2, 3는 여기까지였고 다음은 올림픽을 알아봅시다.